따뜻하면 나 같으면 제품 바뀌어. 뭔가 있나 보지. 트러프나 골프 친다. 단 하나로 모든 날을 태어난다. 나이스. 너무 좋아 마시는구나. 믿으니까 좋아 마신. 그때 아빠가 뭐 짜장면은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맛있어. 뜨거? 안 뜨거? 불었어. 뜨거?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호흡 불어오는데? 맞지 마. 아이고. 어차피 이거 깔 거지. 몰라, 돈도 안 들어. 아씨, 묻어가. 오늘도 변비 오늘 밤 메이킹 생약과 양념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안 뜨겁네. 세상을 듣는 방법은 많고 많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의 한 켠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금융그룹은 본사의 한 켠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로, 우리은행 한 켠을 기부가 더 쉬워지는 자리로, 잠깐만. 우리 모모콘 주석 한 켠을 처음 음악을 듣는 아이들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된다. 잠깐의 도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는 한 켠이 된다. 최초의 민족자본에서 시작된 우리금융그룹, 그 시작처럼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맥도날드는 손님들이 정말 맛있는 법을 주셨으면 해요. 방금 만든 버거가 제일 맛있거든요. 방금 만든 버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당신을 위해 방금 만든 따뜻한 버거.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보이는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박사 서울. 음식물 처리기는 수백 가지. 모두가 시기하는 일들은 다 한 가지. 결국 스마트카라.
진짜 지겨운 거죠.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되지? 라미실 원스 단한 번의 사용으로 광고는 한 15분 최대 하네. 3개월간 미국. 개발 방지에 옛날에 미국. 우정 탈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인 건 우리지. 단 1회 사용 우정 실효제 라미실 원스.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내린 얼음으로 간만 듯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그 헬스 드라마 끝났다. 판매 1위 괜히 같이 쿠쿠즈로 백슬림 얼음 정수기. 비렉스 트리플 체어. 이것은 일의 몰입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해주는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일 릴렉스.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피부가 건강한 무엇이든 마시니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미용실 소년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받은 맡은 재판부가 뭐 연결을 다음 주 하고 수요일로 잡혀 있었던 이것들 재판날짜를 그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면제시키려고 지금 미루는 따로 기일을 정하게 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야, 자살했냐? 84 자살하면 수사 동료하지. 자살한 거 불소추식 한성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나한테 사건 저러다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태국 심각한 거 예정됐던 장난 첫 아니야. 공판 기일을 필리핀도 변경하고 그래?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가 다 그러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소킹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나한테 다 재판이 벌받는 중단된 거야.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다 태국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그 공항에서 조치라고 봐봐.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 직원은 신발 안 벗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그 다른 규정하고 여자는 있습니다. 나보고 퍼서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의 소추의 개념에 어이가 대해 없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씨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뚜렷한 규정과 선례가 없었기 때문인데 선거법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면서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직원은 포함한다는 아무나 뽑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내가 취지로 볼 때 파기환송했습니다. 공무원 아닌 것 같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곧바로 사건을 돌려받아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등 이유로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재판 추후 지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 소식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또 권력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 거라며 예정대로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상민 기자 전하겠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그래도 파타야가 좋은구나. 공직 파타야는 선거법 코로나는 파기 뭐 환송심 기일을 재임 그냥 기간에 방콕이 사실상 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 두고 장난 국민의힘은 아니야. 법원 스스로 오기,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매야. 있다고 자인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홍수,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 근거로 든 헌법 84조,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은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이미 돈 많이 기소된 벌어가지고 형사사건 재판까지 요구하는 중단하는 거 게 이상하다.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면서 이 태국 이 대통령이 아저씨,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 저 태국 재판부는 용이한테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살아있네 이 아저씨.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입니다. 아니, 얼굴은 오는 잘생겼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근데 나는 무서운 거 헌법을 봐.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헌법에 대한 자의적 만만한 사람만 혼란의 만나고. 근본 원인인 만큼 대통령의 당선되는 경우 강한 사람만 진행되는 안 형사 만나고. 재판이 중단된다는 만만한 원칙을 사람만. 이번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맡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면 형사법 개정 추진을 저희들이 고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고법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기일 추후 지정의 이유로 들면서 재판중지법 입법의 명분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 했다? SBS 김상민입니다. 작업 하나 더. 자, 그럼 이 공직선거법 사건 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은 이제 다른 카톡 재판들은 어떻게 될지도 쇼츠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이미 올린다. 다음 기일이 잡혀있는 재판들도 있는데 임찬종 법조전문 기자가 그 그것만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재명 대통령이 맡고 있는 형사 재판은 총 5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이렇게 추워. 위증 교사 혐의 재판 역시 살이 내네, 기일을 이게.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 나 콧물 나온다. 정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대자유 바람 사건 등에 대한 장난 재판, 어제는 그래도 안 관련 물었어. 재판, 법인카드 관련 재판 등 3개 재판은 다음 기일이 지정돼 여기 있습니다. 앉아있죠, 소파에. 재판 정지 여부 관련 첫 번째 문도 안 건은 뜬다, 이거. 기일이 연기되지 않은 사건 재판장들이 기일을 무기한 연기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나머지 재판 모두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임기 내내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일 연기는 재판 재판장의 받아야지. 소송지휘권 행사이기 때문에 떳떳하면 재판을 받아야지. 대법원의 저러다 임의를 계속 제기할 욕만 수 먹어. 없습니다. 또 소송지휘권 뭐 자살했냐? 행사는 재판에 해당해서 자살하면 헌법소원서에 사건 통해 종결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그러게.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결국 재판장이 변호사 기일을 출신이 무기한 연기하는 형식으로 변호사 출신이 재판을 법으로 사실상 오지? 정지할 경우 이의 제기하기가 어려운 셈입니다. 저거 두 번째 민주당이 결론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수가 더 많잖아. 그거 대통령 되면 이 법이 그 통과되면 재판장 면제 판단과 그거 권한이 만들려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 준비. 재판은 모두 임기 중에 정지됩니다. 그러나 관련 재판부 중 그런 게 한 어디 있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경우 헌재가 법률의 저 뭐야, 위헌성을 윤석열도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만약 헌법 대통령 재판관 중에 6명 재판 이상이 받았죠. 위헌 의견을 조사 내면 받았죠. 법률 효력이 사라져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겠지만 위헌 의견이 6명에 미치지 물론 못하면 탄핵이죠. 재판은 계속 정지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 하나에 2,000원씩 야, 라면이야 걔나 먹지 마. 그 잔치국수랑 저 뭐야 두부 먹으면 되지. 이참에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좋은 거.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차피 계란보다 닭가슴살 먹으면 돼. 두부 먹으면 돼, 두부. 유덕현 재정기획부장관 등 새로 임명된 대통령실의 두부가 더 몸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닭도- 한 개 2,000원 닭도 그 저희 계란은 정치적 안 불안감 나가는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그래서 제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잔치국수 많이 먹어.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라면은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너무 큰 뭐안 고통을 먹으면 주고 돼. 있다면서 물가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 쌀이면 내가 다음 회의 이기지. 전에라도 보고해달라고 쌀이면 나도 문제지. 이 대통령은 SNS에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간이. 있다며 물가 안정과 네가 경제 안 시간이 회복을 위해 빨리 가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달 1일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가운데 최소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표해 확실한 추경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도 당 차원으로 먹으면서 하니까 또 진땀 나. 국민이 안나 안 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헬스장이 덥기는 덥거든. SBS 엄청 습하고. 강청환입니다. 근데 땀이 안 나.
자, 이 물가 이야기를 너 좀 웃겨 죽겠다. 보면 실제로 최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커피, 또 과자 가격이 특히 습한 많이 거는 오르습니다. 제일 습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부의 관리가 느슨해진 사이에 업체들이 줄줄이 민상에 나선 거라는 그거겠지. 밀가루가 있습니다. 오르는. 이어서 이태원 비 그 전쟁이다. 대형마트 라면 코너에는 2,000원 안팎하는 라면을 라면 어렵지 먹고 않게 찾을 나오면 수 있습니다. 봉지라면은 대체로 1,000원대지만 이제 섬유 음식이 이제 일부 다 비싼 거야. 2,000원을 훌쩍 넘는 제품도 많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라면 끓여서 먹으니까 지금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라면 값은 1년 전보다 6.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이 자주도 3배 먹어,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3월 농심이 대표 상품 자주. 신라면의 출고가를 5% 올린 걸 시작으로 오뚜기, 팔도 등이 잇따라 라면 가격을 인상한 영향입니다. 커피, 초콜릿, 씹어야지.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번지며 지난달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한 5, 6만 원씩은 식자재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지 않나. 식품업체들은 원재료 값과 인건비에 $1 환율까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행동에 나선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70%가 넘는 진짜 53개 먹는 거 품목이 태국이죠.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6개월 전보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최근 밀과 설탕 등 내년에 세계 식량 가격과 돈 되는 거 대회는 대회 다 나가지고 대통령이 돈 강한 벌어가지고 국가 의지를 여기 보이면서 여기 식품업체들의 동네에다가 수익률도 차고 제동이 걸린 그래서 전망. 여기 엎어놓고 SBS 이태원입니다. 저 신혼여행은 망했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그다음에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협력의 틀 안에서 씹어야지. 다양한 위기에 대응해 씹어야지. 나가는 씹어. 뜻을 함께했습니다. 삼키지 말고 씹어야지. 씹어. 씹어야지. 이제 아니나? 오늘 낮 12시부터 야 25분간 이말 진행됐습니다. 여기다 뱉어야지.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이 축하한 데 대해 이 배부른 대통령은 거네.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상호 구분을 삼켜야지 관련해서 이놈아.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해 같이 대응하고 배불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씹어야지 말했습니다. 이러면 씹지 않고. 대통령실은 두 핸드폰 정상이 보여야 그간 되고.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그 다음에 보내 이제 나가고자 압구정 거의 했습니다. 청담동이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거기 맞는 앞에다 할걸? 당국 간 의사소통을 거기 강화하기로 했고 몇 번 출구? 부정선이 이후 4번 직접 출구.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4번 나누기로 출구 앞에다.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 이후 그리고 이제 일본 가는 이시바 어차피 총리가 태국은 취임 후 직접 한국에 50에 축하 가는 메시지를 전달해줬다고 적었습니다. 몬테비죠. 일본 외무성은 오늘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진핑 국무수석과의 전화통화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정상 간 통화 순서는 정부의 외교 기조와 정상의 일정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좌우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를 보면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순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이 청와대 복귀 계획을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모들의 사무실을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배치해서 업무 논의를 수월하게 하고 또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이른바 경청 수석실은 청와대 바깥에 두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머리 깎고 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 시제도 않던 한충일났다. 대통령실의 한시적 조직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신문날이 없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오는 9월 11일 이전까지 청와대 복귀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청와대 내부 배치 같은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청와대 여민 1관 근처에 비서, 국가안보, 정책의 3실장실과 함께 수석 비서관실도 대거 배치해 이 대통령과 주요 참모 간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모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청와대 본관이 아닌 주요 참모들 사무실과 가까운 여민 1관의 집무실을 둔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은
청와대 밖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 통합 수석으로 확대하며 시민사회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소통, 공공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 있겠다는 취지로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정부 서울청사 청성동 별관에 위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에 필요한 예비비를 심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보다 비용을 대폭 줄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강민입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에선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반응과 함께 부작용이 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송기준 기자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브리핑 시스템 변경을 일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 등에선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도 공개됐는데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을 함께 촬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카메라 넉 대를 추가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설치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적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이 특정 기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질문권을 부여하고 기자와 대변인 사이 묻고 답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됩니다.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Yes, we do. 자기 전에 배고플 수 있어. We do not. 뭐 7점만 이상이면 이렇게. 오유. 유엔의 정례 등에서도 질문한 기자와 대변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비춥니다. 학계에선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비판적 언론을 공격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발화자가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국민의힘은 기자의 얼굴은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면서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인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측의 이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된 겁니까? 네, 취임 몇 세째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 가기 전, 그러니까 이번 주 중후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집단의 오너들, 또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G7 회의에 가면 관세 협상 같은 통상면한 논의될 수 있잖아요. 관련해 재개 의견을 상정하는 한편 대기업들의 상태도 당부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 위한 자리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보면 대통령 추인할 때 시계 같은 거 만들어서 원래 경연하는 사람끼리 나눠서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제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 시계 같은 기념품이 언제 나오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예산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자, 이제 주말도 좀 지났는데요. 안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인수인계 작업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인수인계가 잘 안 됐던 배경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수 전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 보도로 제기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문서와 자료,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대통령
대통령실에 파견 나왔던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던 건데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대선 전인 지난달 27일인데 당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윤 전 비서관은 오늘 저희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당내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석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오는 9월에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바꾸자 지난달 초 불거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당무 감사를 하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혁신안들인데 이걸 논의하려고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탄핵 반대하는 거 무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고 체제 탄핵을 막기 위한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내란당의 옥면에서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비대위원장에겐 당무감사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거취와 당 지도체제 논의로 번졌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면 임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대체로 의원들 가운데 친윤계는 시간을 두고 비윤계는 서둘러서 새 지도부를 세우자는 쪽으로 엇갈리는 분위기인데 개혁형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전당대회는 연말로 늦추자는 주장도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개파간 반목이 심한 상황에서 대표 경선을 치르면 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이렇게 100가지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낸 개혁안과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회의에선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이르지 못했고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서정입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연극과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 The Tony Award goes to Maybe Happy Ending. 현지 시간 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토니상 시상식. 최고 영예인 작품상의 주인공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m so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for this magical, melodical, beautiful